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3 자바 입출력과 폼에서 18번째 과제로 AWT 컴포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패널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프레임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기초를 배우셨다면 그 프레임 클래스 위에서 폼을 구성하기 위한 레이아웃을 변경시킬 수 있는 매니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레이아웃 매니저들을 사용을 할 때 이 패널 클래스의 도움이 없다라면 정말 화면 구성은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패널 클래스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레이아웃 매니저들을 적절하게 이제 조정을 하셔갖고 화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주변 클래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AWT 관련 컴포넌트를 배우기에 앞서서 뭐 색상을 조절한다든지 폰트를 조절한다든지 앞에서 메소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한 메소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들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해 보실 거고요. 그 클래스 다음에 이제 AWT의 실질적인 컴포넌트들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java.awt라는 패키지에 있는 패널이라는 클래스를 먼저 볼 텐데요. 자, 이 패널이라는 클래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레이아웃 매니저를 적용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패널이라는 클래스 위에다가는 레이아웃 매니저를 설정할 수 있고요. 마치 프레임처럼요. 그러나 프레임처럼 타이틀바를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 백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것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겠네요. 다음, 패널 클래스에는 또 다른 패널 클래스가 추가될 수 있다. 역시 패널 위에 또 다른 패널을 놓고 그 패널 위에 또 다른 패널을 넣음으로 인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뭐 그러한 뜻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패널 클래스에는 레이아웃 매니저에 의해서 영역을 분할할 수 있다. 아까 그 내용이죠. 그래서 패널 클래스 위에는 레이아웃 매니저를 통해서 뭐 그리드 레이아웃이나 보드 레이아웃이나 이러한 것으로 영역을 분할할 수 있다. 이걸 분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구성할 때 훨씬 쉬운 방법으로 훨씬 편한 방법으로 화면을 적절하게 분할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프레임 하나를 만들고 제가 버튼을 하단부에다가 하나를 추가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건 무슨 레이아웃으로 분할을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보더 레이아웃의 형태겠죠. 왜냐하면 센터 영역 아무것도 안 적고 웨스트 영역 아무것도 안 적고 이스트 영역 아무것도 안 적고 노스 영역 아무것도 안 적으면 사우스 영역에 버튼 하나가 추가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형태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초 폼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기초 폼이라는 그것을 먼저 열어두고요. 기본 폼이라는 거를 먼저 열어두도록 하고요. 자, 기본 폼을 토대로 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시키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명은 당연히 18번째 데이 018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예제 작성하겠습니다. exam 언더바 01. 자, 작성해 두셨으면 제일 위에 적혀야 되는 부분은 java.awt. 모든 것 이거부터 적혀 있어야 될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기본 폼 작성이 완료가 된다라는 거는 이미 배우셔서 아실 겁니다. 01번, 01번, 01번.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폼이 다 작성이 되었더라면 이제 화면의 초기화 영역을 구성할 수 있는 this.init이라는 메소드 하나 만들 거고요.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public void init이라는 메소드 작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버튼 하나를 넣자라고 했는데 버튼 bt는 new 버튼이라고 해서 확인 버튼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확인 버튼을 제가 조금 전에 PPT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화면의 하단부에 넣기 위해서는 노스, 사우스, 센터, 웨스트, 이스트 이러한 식으로 구성될 때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사우스 영역에만 버튼 하나를 집어넣으시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매니저를 뭘로 잡아주시냐면 private 보더 레이아웃으로 잡을 거고요. 이거 배우셨잖아요. BL은 new border layout.
자, 보드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 매니저 잡았으면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하단부에서 적용시키겠습니다. this.set layout은 BL로 세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his에 add 시키기를 어떻게 해요? south의 영역에다가 누구를 집어넣겠다? 그렇죠. 버튼을 집어넣겠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실행을 시켜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단부에 센터 영역 비어있고 노스 영역 비어있고 웨스트, 이스트 다 비어있고요. 센터 영역, 이제 사우스 영역만 확인이라는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는 이러한 폼이 작성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영역에서 요 영역에 사우스라는 영역에 확인과 취소 버튼 이렇게 버튼을 두 개 넣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레이아웃 매니저로 이거 작성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볼까요? 일단 플로우 레이아웃 플로우 레이아웃은 위에 배치되는 거죠. 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은 행열로 나누어서 그 행과 열을 다 채우는 거죠. 다음에 보더 레이아웃 보더 레이아웃은 사우스로 보낼 수 있는데 사우스에는 영역을 나누고 나면요 해당 영역에는 컴포넌트가 하나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럼 보더 레이아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카드 레이아웃 카드 레이아웃은 뭐 페이지가 겹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리드 백 레이아웃은 중앙을 기준으로 해갖고 페이지를 이렇게 나누어 갖고 영역을 처리하는 건데 그리드 레이아웃은 어떻게 그리드 백 레이아웃은 어떻게 잘 사용하면 되긴 됩니다. 이게 되긴 되는데 일단은 현재로 봤을 때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 거고요. 자, 그렇더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건 만들 수 있을까요?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서 여기에 확인 버튼하고 취소 버튼을 넣는 이러한 프레임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거 뭘로 하시면 돼요? 그리드 레이아웃 1행 2열로 해서 확인 취소를 넣으시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두 번째 예제를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작성을 해서 exam 언더바 002 자,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포트 시키기를 java.awt라는 패키지 임포트 시키고요. 다음에 요 영역상에는 그대로 또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02, 02, 02. 자, 요렇게 넣어주셨다라면 화면 초기화하는 영역을 다음과 같이 잡아놓고요. this.init init 다음에 public void init 자, 그리고 나서는 위에서 버튼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private 버튼 bt는 new 버튼 하셔서 확인이라는 버튼 하나 만들고요. 다음에 private 버튼 bt1은 new 버튼 취소라는 버튼을 만들어 줍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화면에서 확인 취소를 두 개가 양쪽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레이아웃 매니저를 그리드 레이아웃을 쓰면 된다 그랬죠. 그리드 레이아웃 gl은 new 그리드 레이아웃 1행 2열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화면 한번 구성해 볼까요? 자, 화면은 this.set layout 시키기를 gl을 통해서 레이아웃 매니저 적용시킬 거고요. this에 add 시키기를 bt 먼저 add 시키고 this에 add 시키기를 bt1을 add 시키시게 되면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확인 취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더라면 조금 전에는 사우스에 넣을 수 있는 요 확인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 지금은 확인과 취소라는 요 버튼이 양쪽에 배치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반으로 나눠져서 확인 취소가 들어가려면 요렇게 만들어진 요 놈을 여기에다가 싹 집어넣으면 확인 취소가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이 생겨나게 되겠죠. 요렇게요. 그러면 요 영역에는 제가 컴포넌트 하나밖에 못 올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확인과 취소와 같이 버튼을 두 개를 집어넣으려면 컴포넌트가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걸 도와주는 클래스가 패널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를 여기에다가 못 넣는 이유는 뭡니까? 요 위에 있는 타이틀바 때문이죠. 그럼 타이틀바가 없는 네모난 요 영역만 딱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확인 취소를 이렇게 올려놓고 요걸 사우스에 딱 배치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그러한 클래스 그게 바로 패널이라는 클래스고요. 여러분들이 패널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아웃 매니저도 적용시킬 수 있고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패널 사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예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exam 언더바 03이라는 예제를 만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import java.awt라는 패키지 하나 작성을 할 거고요. 자, 붙여놓고 03. 자, 이제 다 되었다라면 우리가 넣고자 하는 게 뭐냐면 private 버튼 확인이니까 yes 언더바 bt라고 할까요? yes 언더바 bt는 new 버튼 확인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private 버튼 no 언더바 bt 취소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취소.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패널 클래스가 동작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패널 클래스 하나 만들어 봅시다. private panel 패널 p는 new 패널 하셔서 패널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레이아웃 매니저는 일단 뭐로 해야 될까요? 사우스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레이아웃 매니저는 사우스에 배치하는 레이아웃 매니저인 보더 레이아웃 매니저가 필요할 거고요. BL은 new 보더 레이아웃. 다음에 확인과 취소가 옆으로 나란히 나열되기 위해서는 그리드 레이아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 GL이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일행 2열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준비물들은 다 준비를 했죠. 그럼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init이라는 메소드 작성할 거고요.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한번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public void init. 자, 그럼 위에 있는 yes 언더바 bt, no 언더바 bt, 그 다음 패널, 그 다음에 보더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화면 구성할 때 전체 화면은 무슨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사우스에 구성이 돼야 되니까 this.set 레이아웃은 보더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보더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this.add 시키기를 어느 영역에? 사우스라는 영역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사우스 영역에는 컴포넌트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컴포넌트 하나에다가 누구를 넣냐면 바로 패널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패널은 가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널. 자, 그러면 패널이라는 것을 가상의 영역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패널 위에다가는 뭐를 올려야 될까요? 아까 예제에서처럼 확인과 취소 버튼이 일행 2열로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패널이라는 곳에다가 다시 set 레이아웃 하기를 일행 2열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설정을 시키고 이 P에다가 add 시키기를 yes 언더바 버튼 하고요. 다음에 P에다가 add 시키기를 no 언더바 버튼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잘 보세요. 전체 화면은 보더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서 사우스 영역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그 뭔가라는 것은 가상의 영역이고요. 이 가상의 영역은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되어서 yes 언더바 bt와 no 언더바 bt 이러한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래쪽 영역, 아래쪽 영역에 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요 놈이 뭡니까? 이게 바로 P라는 얘기입니다. P. P가 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보더 레이아웃으로 나눴기 때문에 노스, 사우스, 센터, 웨스트, 이스트 이렇게 나눠졌는데 사우스 영역에다가 P라는 것을 넣었고요. P는 가상의 영역으로서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1행 2열 이렇게 나눠져서 yes 언더바 bt와 no 언더바 bt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취소라는 요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소 1, 취소 2 이렇게 나눠지면 아까 PPT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패널 속에도 또다시 패널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누겠다라는 것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드 레이아웃 2행 1열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나누어서 취소 1과 취소 2로 나누어 놓고자 한다라면 그렇더라면 뭐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no1 언더바 bt하고 no2 언더바 bt를 만들어 놓고 no2 언더바 bt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패널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private 패널 p1은 new 패널 하나를 만들고 아래쪽에다가 이번엔 레이아웃 매니저가 그리드 레이아웃 2행 1열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드 레이아웃 GL1은 new 그리드 레이아웃 2행 1열. 자, 이러한 레이아웃이 필요한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P에다가 두 번째 있는 no 언더바 bt 취소라는 자리에 뭔가를 넣겠다. 뭐를 넣겠느냐? 바로 가상의 영역 하나 P1이라는 것을 가상의 영역으로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P1은 뭐냐? 라고 하면 P1은 레이아웃 매니저가 GL1으로 그리드 레이아웃 2행 1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P1에는 add 시키기를 no1 언더바 bt하고 P1에는 add 시키기를 no2 언더바 bt 이러한 식으로 배치가 되게 되는
이러한 가상의 영역을 이쪽 두 번째 취소라는 버튼이 있는 영역에 집어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취소라는 영역 속에 요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취소라는 요 영역이에요. 요게 들어간다. 그럼 어떠한 식으로 실행이 될 거냐면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쪽이 취소1, 취소2 이러한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아까 취소란 요 한 영역에 취소1과 취소2라는 두 개의 버튼이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역시 요 취소2라는 요 영역도 뭔가로 나누어갖고 또 취소2와 취소3로 나누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도 또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던 요 패널 위에는 또 다른 패널 클래스가 추가될 수 있고 패널 클래스는 레이아웃 매니저에 의해서 영역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널 클래스는 레이아웃 매니저를 적용하기 위한 가상의 공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패널 클래스 없이는 절대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패널 클래스에 대한 이제 작업 방식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패널 클래스가 계속 사용이 될 거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